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국사 변동. 불국사, 경주 불국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불국사 변동은 영남지방 중심이고요. 이때 망을 마찬가지로 화강암이 끼어들어요. 그럼 불국사 변동으로 끼어들었으니까 뭐겠어요? 불국사 화강암이에요. 네. 그래서 자,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돼요. 불국사 화강암 관입. 아이고, 글씨체가 점점 날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중생대 때 요 지각 변동. 특히 자, 기억하실 거 요 대보조산 운동하고 네, 그다음에 요 중생대 말기 불국사 변동 때 뭐가 일어나죠? 화강암 관입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중생대 때 뭐가 일어나요? 화강암 관입이 일어나요. 중요합니다. 자,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하시면 중생대 하면은 기억할 거 무조건 경상분지 외워주시고요. 자, 경상분지도 무슨 층? 육성층. 누가 있어요?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된대요. 네. 그 다음에 중생대 초기는 무슨 변동이다? 성림 변동은 주로 어느 지방요? 북부지방 중심. 뭐가 만들어졌죠? 레어등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는요. 대보조산 운동이에요. 가장 격렬했고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났어요. 특히 뭐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뭐 했어요? 화강암이 관입을 했습니다. 끼어들기 했어요. 그다음 중생대 말기는 무슨 운동요? 불국사 변동. 주로 어느 지방요? 영남지방 중심. 불국사, 경주 불국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누가 끼어들어요? 불국사 화강암이 끼어들었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생대가 지나면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이 뭐죠? 신생대예요. 자, 신생대는 저희 나라는 사실 신생대 지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생대층은 저기 북부지방이 아주 소규모 일부 나타나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두만지괴나 그 다음에 길주, 명천, 지괴 이렇게 부르는데요. 둘 다 주로 북한 지역이에요.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실 게 이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뭐가 매장이 되어 있냐면요. 주로 갈탄이 매장되어 있어요. 갈탄. 기억해 주세요.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생대 때 일어난 지각 변동 정말 역시 중요합니다. 신생대 때 지각 변동. 신생대는 3기, 4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신생대 제3기가 있어요. 자, 제3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신생대 제3기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목숨 걸고 외우셔야 합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이에요. 자,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하는 게 신생대 제3기인데요. 이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가 동고서저가 되는데 영향을 준 운동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경동성 요곡운동 할 때 경동지형이란 말을 써요. 경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대칭을 말해요. 비대칭.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동고서저 지역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 경동성 요곡운동은 어느 쪽이 융기했다. 우리나라가 자 동해안에 치우친 동해안 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융기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대칭 융기운동.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어느 쪽요? 동쪽이 더 많이 올라오고 서쪽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융기운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생대 3기의 경동성 요곡운동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운동 때문에 저희 나라는 동쪽은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동고서저 이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 동쪽이 우리나라가 뭐 했다?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지형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지형들. 가장 대표적으로 하천 중에서는 이제 뒤에 가면 다 배우실 거예요. 일단은 외우셔요. 감익공리 하천. 그 다음에 그 감익공리 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당구들. 하안 당구나 당구는 계단 모양 지형이거든요. 해안 당구. 이런 당구 지형들 전부 다 융기하고 관계 있고요. 그리고 고위평탄면, 네, 저기 평창, 대관령 이런 데가 고위평탄면이에요. 이 고위평탄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하고 연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동해안이 융기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신생대 제4기로 가요. 자,
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곳곳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산활동. 이때 신생대지 사기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화산지형 하면은 아시죠? 대표적으로 백두산, 네.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네. 제주도, 그다음 화산섬이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이런 지역들이 화산지형, 이런 화산지형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요. 신생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 두만지게, 길주 명천지게 같은데 갈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신생대사의 3기 무슨 운동요? 경동성 요곡운동. 자, 3기 경동성 요곡운동은 어디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융기운동의 비대칭. 그래서 어느 쪽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더 많이 올라간 동고서저지요. 우리나라 동쪽이 융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형들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때는 뭐가 일어났다? 화산활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형들을 쭉쭉쭉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지역 말고요. 저희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은 한반도 형성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저희 그 기후변화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하기 전에 우리 지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중생대 때 경상분지 있잖아요. 시험에 종종 나와요. 중생대 땅 찾는 방법 정말 쉬워요. 딱 보세요. 여기. 다른 적 말고 여기 경상도 여기 표시가 딱 되잖아요. 여기 표시되면 무조건 찍으세요. 뭐라고요? 경상분지 중생대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이게 보일까요? 짜자잔. 아이고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색칠된 그림 색깔만 보셔요. 색깔만. 자, 색깔만 보시면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시기별로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시기를 찾을 때 어떻게 보냐면요. 눈에 띄는 차이점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중생대가 제일 찾기 쉬워요. 잘 보세요. 여기 끄트머리를 딱 보시면 얘만 여기 색칠이 되어 있죠. 여기만 색칠되어 있죠. 없잖아요.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근데 얘만 여기 있죠. 네,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경상분지. 그럼 어디라고 찍어요? 중생대라고 찍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신생대 찾기 쉬워요. 신생대 때 화산활동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잘 보세요. 제주도 깨끗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주도 색칠되어 있어요. 바로 뭐죠? 제주도 화산지형이죠. 제주도에서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신생대, 화산활동, 신생대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두만, 길주, 명천 지게들이거든요. 여기가 백두산이 있는 곳이에요. 백두산. 여기 백두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백두산 있는 이 지역도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주도하고 백두산 있는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 여기가 바로 어디다? 신생대구나 라고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봤을 때 보세요. 색깔이 그래도 제일 여기 골고루 표시되어 있죠. 여기 녹색빛. 녹색빛 제일 많죠? 전체 지도 중에서 보면 녹색빛이 제일 많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표시되어 있으면 시원생대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중간 우리나라 여기 남부지방이랑 여기 북부지방 여기만 딱 표시되어 있으면 고생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일단 쉬운 거부터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쉬운 거 이거부터 찾으면 되겠죠. 뭐죠? 경상분지 먼저 찾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신생대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면 시원생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지도를 보고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행정구역을 보고 여기에 어떤 지층들이 분포하는지 정도를 감으로 찍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눈여겨보시면서 이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를 할 거냐면요. 잠깐 넘어갑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뭐를 정리할 거냐면요. 저희 기후변화 잠깐 볼게요. 기후변화. 네. 그 기후변화를 빙기, 간빙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기후변화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동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생대지 사기 때 기후변화가 나타나요. 그때, 빙기하고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빙기하고 간빙기 특징을 비교를 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자, 기후변화는 주로 언제 나타났다고요? 주로 네, 신생대 사기 때. 신생대 제4기 때 나타났고요.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빙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빙기. 간빙기가 후빙기인데 지금이 후빙기예요. 이거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때 특징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저는 그냥 막 표 같은 거를 예쁘게 안 그리고 그냥 막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네. 자, 빙기와 그 다음에 간빙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뭐뭐뭐 정리할 거냐? 먼저 기후부터 볼게요. 기후. 아이고. 자, 기후는, 빙기는 당연히 기후가 빙하기니까, 빙기가 빙하기거든요. 추워요. 추우면 한랭. 당연히 추우면은 아무래도 추울수록 그 습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한랭 건조해요. 반대로 간빙기는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온난, 따뜻하고요. 습윤, 비가 와요. 습윤해져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해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빙기가 되면요. 지구 전체가 꽝꽝 어는 그런 게 빙기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 중에 오해하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둘리 아세요? 둘리? 만화? 그 만화 둘리를 보면 둘리가 빙하기 때 얼음 속에 있다가 왜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그 만화를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빙하기의 모습을 지구가 꽝꽝한 얼음으로 둘러싸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만화 속에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만화를 보고 자란 친구들은 그 빙기하면 지구가 꽁꽁 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빙기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후대를 봤을 때 따뜻한 기후보다는 차가운 기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난한 따뜻한 기후대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냉대나 한대 같은 그런 기후대가 넓어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추운 기후가 지구의 한 3분의 2가 추운 기후로 덮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낮아져요. 자,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을 거잖아요. 바다가 원래 해수면이 여기였어요. 원래가 여기였다면 이 빙기가 되면 이 해수면이 내려가요. 그래서 해수면이 여기가 가요. 여기가 빙기대예요. 이게 빙기고 이게 간빙기가 돼요. 그래서 해수면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 내려간 요 바닷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냥 상상력으로 하시면 돼요. 저기 극지방에 얼음으로 얼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빙기 때는 해수면이 뭐죠? 내려가요. 하강. 그럼 반대로 다시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겠죠? 네, 녹아요. 따뜻해져요. 비도 많이 와요. 그러면서 다시 해수면이 위로 쭉 올라와요. 다시. 그래서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뭐 한다고요? 상승을 합니다. 다시 원상복귀해요. 상승. 네, 아시겠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지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특히 간빙기 때 이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안이 달라져요. 이건 나중에 해안할 때 할 건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석호가 만들어져요. 석호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울퉁불퉁 복잡한 해안선인 리아스 해안이 만들어져요. 네, 요게 우리나라 이제 해수면, 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이거든요, 사실은. 네, 요건 나중에 해안할 때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해수면에 따라서 뭐도 달라진다? 침식 기준면이 달라지는데 혹시 침식 기준면이 뭔지 아시나요? 침식을 하는 기준면인데요. 보통 지형이 만들어지면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아서 지형들이 낮아지잖아요. 어디까지 낮아지냐? 그 기준면이에요. 보통 침식 기준면은요. 해수면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수면. 그래서 침식 기준면하고 해수면하고 이 두 개는 어떻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요 애가 침식 풍화를 받아서 낮아지면 어디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은 침식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해수면이 침식 기준면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형의 높이를 재는 게 해발고도잖아요. 바다 해자, 해수면에서 출발한 높이. 그래서 해발고도 몇 미터다. 이게 이제 침식 기준면이 해수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해가지고 해수면을 0미터로, 그러니까 해수면 쉽게 말하면 해발고도 0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수면이 내려가면 침식 기준면도 똑같이 뭐 한다고요? 하강하겠죠. 그다음 다시 간빙기가 돼서 따뜻해지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식 기준면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침식 기준면에 따라서 저희가 하천의 상류하고 하류하고 여러 가지 침식 퇴적하는 작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를 보냐면요. 하천 상류 하류 볼 거예요. 하천의 먼저 상류, 그 다음에 하천의 하류. 자, 침식 기준면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보통은 이제 하천이 요건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되네요. 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하천이 이렇게 지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천이 흘러요. 그러면 하천이 흐를 때 이 하천의 목적은 뭐냐? 하천은 누구를 만나는 게 목적이냐면요. 얘 바다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하천이 여기가 하천의 상류예요. 제일 위에 부분을 우리가 상류라고 부르고 밑에를 하류라고 부르잖아요. 하천의 상류는 바다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럼 하천은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깎느냐? 밑으로 내려가요. 계속 파고 내려가요. 누구 만나려고? 얘 만나려고. 이 바다를 만나고 싶어서 계속 밑으로 파요. 이게 하방 침식이에요. 아래로 판다고요. 그런데 여기 중류쯤 오다 보면 바다하고 하천하고 높이차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여기보다 높이차가 작아지죠. 그러면 상류에서는 바다를 만나려고 하천이 계속 아래로 열심히 파 내려가다가 하천이 흘러서 중류쯤 오네요. 그러자 하천하고 바다하고 고도차가 얼마 안 나죠. 그러면 요 아래로 파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점점 아래를 파는 하방 침식의 힘이 약해지고 어디를 파느냐? 옆을 파요. 측방 침식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하천을 넓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건 하방 침식, 측방 침식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상류 부분은 하천의 상류 부분은 아무래도 경사가 급해요. 급하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빠르니까 물살이 빠르게 흘러요. 빠르게 흐르면서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다 깎아요. 깎으면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침식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침식한 아이들을 데리고 흐르다가 중류쯤 오게 되면 경사가 완만해져요. 여기 중하류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니까 물이 흐르는 유속이 느려져요. 느려지면 여기 상류부터 데리고 흐르던 여러 가지 침식 물질들을 이제 쌓아놓기 시작해요. 왜냐면 크고 무거운 애들은 같이 데리고 흐를 수가 없어요. 유속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로 쌓아놓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래는 하천의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요.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원래 간빙기 때는 상류는 뭐가 활발해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류는 뭐가 일어나요? 퇴적작용이 활발해요. 근데 빙기가 되면 이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통은 이거 침식을 하고 여기 상류에서 침식한 애들을 데리고 우르르르 흐르려면 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물살이 세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빙하기가 되면 건조해져요. 춥고.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여기 하천에 물의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상류에서 침식된 침식 물질들을 데리고 중하류까지 흐를 만큼 물의 양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상류 부분에 쌓아놔요. 큰 놈들을. 그래서 오히려 빙기 때는 상류의 퇴적이 나타나요. 반대로 하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깎아요. 내려가면서. 침식 기준면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깎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많이 깎아요. 왜냐면 빙기가 되면 침식 기준면이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더 많이 깎아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까지 깎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해수면이 여기니까 요만큼 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깎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 부분에는 오히려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때 일어나는 풍화작용은 뭐가 있느냐? 자, 풍화작용은 저희가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는데요. 물리적 풍화는 그냥 단순히 큰 암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암석이 그냥 작은 조각으로 깨지면 물리적인 거고요. 화학적인 거는 암석도 깨지면서 그 안에 구성물질이나 성분들이 같이 변해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주로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분해가 돼야 된다고요. 썩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되려면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빙하기 때는 건조해요. 근데 간빙기는 습하죠. 그러니까 이 습할 때 주로 뭐가 많이 일어나요? 습할 때 화학적 풍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 빙기 때는 주로 단순하게 깨지는 물리적 풍화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잠깐 보면요. 저 이거 그림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저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게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해안선인데 빙하기가 되면요.
말씀드렸죠. 빙하기가 되면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아주 얕은 바다는 육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한 색깔 있죠? 진한 파란색 요게 빙하기 때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빙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육지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동해는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동해는 대부분 바다로 남아있어요. 대신에 이제 일부 지역만, 동해 일부 지역만 육지화가 되고 대부분은 바다로 남아있는데 여기 우리 서해 지역은 전부 다 육지화 돼버렸죠. 여기 독도가 있어요. 울릉도 독도는 빙하기 때도 뭐였다? 여전히 섬이에요. 아시겠죠? 여전히 섬입니다. 자, 이거를 볼 건데 요 파란색 선이 하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여기가 하천의 하류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해수면이 하강해서 여기가 하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은 어디까지 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깎아야죠. 더 깎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깎겠죠.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이 그림은 상류 하류 보는 건데 제가 웃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여기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 그림만 딱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림만 나오고 이게 빙기인지 후빙인지 찾으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후빙기 그림에 여기 상류 부분에 나무가 그려졌대요. 나무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후빙인 걸 안 돼요. 그래서 저하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요 자꾸만. 여러분들 그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뭐 보고 찾아요? 여기 하류부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 하류부가 내려가죠. 내려갔잖아요. 지금 여기 내려가니까 이거 하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수면이 하강하는 거니까 이게 빙기고요. 여기 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다? 요거는 상승하니까 후빙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 나오고 문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가 하천의 상류고 여기가 하류인데 빙하기가 되면 하류가 어디가 돼요? 여기가 하류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류가 아니라 여기가 하류니까 여기만큼을 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부 육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천들이 여기를 깎으면서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골짜기에 다시 이제 후빙기 때 바닷물이 차면서 여기 해안선이 울퉁불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리아스 해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